아니요, 있어요. 그 옆에 끼우는. 아, 옆에. 예. 뭔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공전 배려. 예. 공존, 차이, 배려, 나눔. 이게 숲에서 배워야 할 거고 우리가 인문학이 가야 할 방향이 된다. 제가 이제 이 숲 생태 교육을 참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세종에 있는 숲 유치원을 포함해서 거기는 연수를 제가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1호 세종의 솔빛 숲 유치원 뒷산도 이런 체제로 해서 구성해서 쌤들 연수도 하고 또 그 여러 한 7, 8개 유치원들 다 뒷산들 해서 쌤들 연수도 하고 그러니까 숲이 뭐 나무 이름 하나 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숲에서 어린 우리 유아들은 그냥 놀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공기 마시고 자연에 얘네들이 다 내 친구구나. 밟는 흙이나 그게 이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시키는 거고 우리 성인들은 숲에서 이 다양한 종들의 생명들을 보면서 나도 이 중에 하나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고 그리고 서로 차이가 다 있잖아요. 몸두께도 차이 있고 높이도 차이가 있고 밑에 사는 놈 여기에 사는 놈 저 높은 데 사는 놈 그리고 저 높은 데와 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형적 작은 차이를 우리가 미기후가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기하고 여기가 기후가 다른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 그러니까 생명의 공간이 다르잖아요. 벌써 여기는 풍성하고 여기 위에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 곶자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작은 지형에서도 다양한 생명의 다양성을 갖게 해주는 요소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1948년 11월 17일 날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러고 나서 중산간에 소개령이 내려지잖아요. 그 소개령이 내려지는 11월 20일 경 이후에 여기 서늘리에 사는 사람들은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북촌에 우리가 갔던 북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아는 사람들은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척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얻어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인 사람들은 아이고 뭐 며칠 지나면 되겠지. 그러고 버텼는데 온 마을을 다 불질러 버린 거잖아요. 그 11월 20일을 다 불질러지면서 이 뺑 불러서 해안 5km 지점이 불타는 섬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추수한 거잖아. 음력 11월 17일이 20일이면 12월 한 중후반 될 텐데 추수 다 했고 그 다음 짐승들 키우는 건 어디로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에 늘 다니면서 자기들이 공간이잖아요. 이 안에 도툴굴, 옥시물굴, 대서비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잠시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숨어든 게 지금 우리가 가는 도툴굴이었던 거예요. 그 도툴굴 현장에 가서 이런 자연 생태계의 공간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영역 안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터반을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있다는 걸 알았고 외지에서 토보러 온 사람들 여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을 다 불타버린 그 마을에 굴속에 숨어 있다가 음식을 또 갖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중에 이제 발각이 돼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은 굴을 이 얘기를 해야만 했고 그래서 여기 도툴굴에다는 수류탄을 까놨어요. 수류탄을 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왔잖아. 나오니까 주변에서 한 근 20명을 그 자리에서 총살하고 또 옆에 이 목시물굴 바로 얼마 안 익은 목시물굴이 있는데 거긴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지금은 개인 사유지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공포스러운 공간에 가서 숨어서 버티고 있었는데 거기도 학살터입니다. 많은 곳이. 그 밑에 대서비굴은 워낙 좀 크니까 거기 이 생활용품이 보이기는 하지만 바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그런 흔적도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생명의 숲 공간이 이 서늘곶자왈이 그 생명들을 숨겨주고 품어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끝내 발각이 돼서 모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곶자왈이다. 근데 지금 우리 이제 현대인들은 이 공간에 이렇게 길도 내고 과거에는 길도 없어서 찾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힐링하면서 이 숲이 주는 이런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산책하고 있지만 과거 어느 한순간에 1948년, 49년에는 이곳이 죽음의 공간이 되었고 안타까움의 현장이 됐다 그런 얘기. 숲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이 돌아다니지 않는 나무들이 생명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때 되면 잎을 떨어뜨리고 자기 자연에 맞게 활동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음의
한 목표물 아니겠어요? 그런 속에서 겸손도 배우고 이 숲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도툴굴에 가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다음 해안가로 계속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 자, 가겠습니다. 쌓은 겁니다. 자연적인 지형이 아니고요. 생명의 신비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 오 귀한 거 나왔네요. 요 앞에 이거를 고사리 삼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이나? 이거 삐죽 올라온 거? 이거는 지금 고사리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육지에 고사리는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것은 이거를 고사리 삼이라고 그래요. 밑에는 고사리인데 위에는 삼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고사리 삼이 지금 나와 있네요. 여기 사진도 하나 찍어 주시고요. 제가 찍어서 야, 귀한 게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고사리 삼이 있는데 금방 포자를 떨어뜨렸어요. 포자를 팍 떨어뜨리면서 하얗게 쫙 품어져 나갔습니다. 여기 곧자리에서 지금까지 제가 찾아오려다 못 찾은 게 제주 고사리 삼입니다. 자, 193쪽 보세요. 193쪽에 보면 지금 앞에 있는 게 산꽃 고사리 삼입니다. 제가 2013년 1월 9일 날 찍었는데요. 이 자리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산꽃 고사리 삼.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어요. 잘 보세요. 두 개 있습니다. 예, 이게 산꽃 고사리 삼이고, 그리고 제주만의 특산이 바로 다음 쪽 194쪽에 제주 고사리 삼이 있습니다. 한 장 넘기면 이 녀석을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이 제주 고사리 삼입니다. 요게 194쪽에 그림 174. 잘 눈을 잘 보고 이런 것이 고사리 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얘하고 다르잖아요. 얘하고 여기 보세요. 이게 올라오잖아요. 대가 이렇게. 예. 그리고 잎도 달라요. 얘하고 구조가 형태가 달라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산꽃 고사리 삼입니다. 여기도 있어요. 예. 예, 꽃대처럼 여기서의 포자가 걸을만 해요? 네. 이 정도는. 힘들면 말해. 차에서 쉬어도 돼. 네. 자, 여긴 지금 훈짐이 나오죠? 기온이 다릅니다. 훈짐이 아예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이쪽 먼저 오신 분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주세요. 뒷사람들이 거기 서라고 하고. 일로 이렇게 들어가면 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안 무섭고가 아니라 그 공포 속에서 어쨌든 가족을 이끌고 살아내야 되니까 이런 게 지금 뭐 저기 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든 숨어서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195쪽에 보면 2008년 8월 10일 날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게 전데요. 지금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안으로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요 지금 가운데 널려 있잖아. 충분히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현재 보면 여기가 이 바위들 보세요. 여기는 아예 이슬이 맺혀 있잖아요. 이끼들이. 예, 이끼들이 이렇게 맺혀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온도가 높고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는 거죠. 수증기가 올라와서 여기에 맺혀서 물방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다 젖어 있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가까이 오면 온기가 딱 옵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엄청 추울 때 여기는 따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솜잎을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만 되면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동굴은 1년 내내 온도, 기온에 항상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관념적인 개념이고, 이렇게 와서 봐야 이 안이 훈짐이 올라오고, 일종의 이게 훈짐인 거거든요. 숨골이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자연이 만든 이러한 이
검은오름 용암 동굴교의 선울곶자왈 아래에 있는 이런 도틀굴이나 옆에 반목굴, 또 저 뒤쪽으로 있는 목시물 동굴, 그 뒤 아래로 대서비굴, 이런 굴들이 요 서늘리 사람들의 피신처가 됐다 그런 얘기. 여기다가 수리탄을 까서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소설도 아니고 무슨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끄집어내서 이 근방에서 총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근 대서비굴도 마찬가지 그렇게 발각돼서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소개돼서 내려간 사람들이 북촌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갔던 북촌초등학교 너분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늘리 사람들도 그 소설 순이삼촌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 고모부 그 큰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더 될 것이다. 서늘리에서 소개되어 온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됐으니까 더 됐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여기서 소개돼서 간 사람들은 그렇게 갔지만 못 간 사람들이 있는데 숨었으니까. 그리고 집에 마을에 가서 음식을 제공하려고 갔다가 발각돼서 토벌대에게 잡힌 뒤에 고문 끝에 풀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도 오고 옆에 있는 목시물동굴도 가고, 그래서 발각이 돼서 희생한 공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린 이 자연적인 동굴 앞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공간에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때 당시 가족들을 이끈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이었다면 함께 따라온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나 어떻게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살아나게 할 것인가,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했겠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 제가 어제 그 묵념 올릴 때도 했지만, 뭐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펼친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참배할 건 없고 우리 했으니까. 자, 이제 도틀굴을 보셨으니까 이렇게 도로 나가서 버스 있는 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와본 거예요. 학살터 현장을. 그 이야기 막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 버스로 돌아가겠습니다.